하시더라도 저한테 시간을 써주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제 영상 버전이라든지 간단한 버전이 아니고 조금 더 좋은 정보 많이 풀 테니까 집중해 주시면 좋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제가 PPT를 준비하기는 했어요. 근데 듣고만 계시면 PPT 내용만 갖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업체가 굉장히 다양한 분들도 계세요. DB 수집하시는 분도 계시고, 쇼핑몰도 계시고, 그리고 쇼핑몰 준비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사실 1대1 맞춤 강의, 제가 상품도 있지만 맞춤 강의 하는 게 정확하기는 해요. 그래서 차라리 많은 질문, 나 이런 업종인데 이거 어떻게 해요? 대놓고 물어보시면 제가 그 맞춤에 따라서 전략을 다 제시를 해드릴 거니까 질문 많이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정말 프리미엄 강의급으로 받아가실 거예요, 정보를. 그래서 많이 참여해 주시고 많은 질문 해주시면 되고, 중간중간에 궁금하다, 이해 안 된다고 그냥 바로 손 들어주세요. 다시 설명을 해드릴 거니까. 그리고 좀 외적인 게 질문이 있다 그러면 끝날 때마다 Q&A 시간 다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저희 강사분들도 다 이렇게 준비를 해드렸으니까 이분들 강의 들으려면 적어도 돈 100 이상 주셔야 돼요. 비싼 분들 모셨거든요. 그래서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앞에 불 껐네요. 자, 요 PPT는 제가 단톡방 안 들어오신 분 없으시죠? 다 들어와 계시죠? 네. 단톡방에다가 요 PPT 파일 좀 띄워주세요. 네. 자, 일단은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요. 그 다음에 홈페이지 컨설팅을 먼저 해드릴 거예요. 자, 그리고 구글 애널리틱스를 맡았던 배구님께서 이제 알려주실 거고요. 그러고 나서 좀 쉬었다가 머신러닝, 아마 많은 분들이 제 세팅 영상만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머신러닝을 아셔야 돼요. 왜냐면 네이버 같은 경우는 검색할 때만 내게 노출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머신러닝 학습 이런 게 아예 없어요. 그냥 검색할 때 이렇게만 노출되면 됐지. 대신에 입찰가가 클릭당 몇천원, 몇만원 이래버려요. 특히 DB 수집 같은 경우는 정말 비싸요. 클릭당 대출은 보통 8만 5천원, 9만원 이렇게 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인스타 페이스북으로 굉장히 많이 몰리고 계신데, 가장 먼저 머신러닝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왜냐면 요거는 관심 있는 사람들 기반으로 전단지를 이렇게 주는 거예요. 실제로 한강 갔을 때 치킨집 전단지 주는 것처럼. 저처럼 등치 있다, 먹는 걸 좋아하게 생겼다, 그러면은 치킨집 전단지 주는 거예요. 예쁜 분들이다 그러면은 이제 디저트 전단지 같은 걸 주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주는 건데, 이 전단지 돌리는 알바생이 야, 한강 치킨 배달하는 장소에 가야지 왜 저기 역 앞에서 뿌리고 있냐, 그렇게 해서 하게 되면 역 앞으로 가지 말고 치킨 배달하는 그 장소 가서 뿌려라 라고 이렇게 컨트롤 해주는 게 바로 머신러닝 컨트롤이에요. 그래서 결과가 안 좋다, 에이 페이스북 안 좋네, 버릴 게 아니라 이 전단지 뿌리는 애를 적절한 자리에 배치시켜주는 게 바로 머신러닝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자세하게 또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리타겟팅. 리타겟팅 정말 무서워요. 예를 들면은 제가 마음을 먹으면 대표님들 전화번호 제가 지금 다 수집했잖아요. 지금 강의 끝나고 나서 핸드폰 키고 인스타그램 키면 제 광고 바로 띄워버릴 수도 있어요. 전화번호만 알아도. 네, 정말 신기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리타겟팅을 해 성과가 나오는지, 지금 더하셀 대표님도 오셨고 제 영상에 나오는 로아스 2000% 넘게 찍고 계신 분이에요. 네. 근데 뭐 엄청난 특별한 상품이 아니에요. 그냥 옷 만든 거 갖다가 파는데 로아스 2000% 투자금의 200배 이상의 매출액이 나오고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도 어떻게 성공을 하게 됐는지, 그리고 인스타 육성을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인스타 강사로도 지금 하고 계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하고, 그리고 고급 타겟팅 기법은 어떤 게 있는지 알려드릴 거예요. 이거는 제 프리미엄 강의 70만원짜리에서만 푸는 내용이에요. 네, 그래서 꼭 집중하고 잘 들으셔야 돼요. 네, 그럼 진행하겠습니다. 일단은 저는 광고 대행사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마케팅 강사로도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제가 맡고 있는 업체가 한 820군데 정도 돼요. 그래서 정말 많은 데이터를 갖고 있는데, 그냥 광고 대행사에서 알려주는 정보가 아니고 맞춤형으로 다가가야 되니까 많은 정보 물어봐 주시고, 한 달에 제가 돌리는 비용은 27억, 30억 가까이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많은 데이터가 있으니까 이게 좋은 거예요, 이게 좋은 거예요, 제가 모든 답변을 다 드릴 거예요. 제가 안 해본 업종은 없어요. 심지어 도박 사이트, 불법 사이트, 뭐 레플리카 짝퉁 파는 사이트 다 맡고 있거든요. 모든 걸 다 물어보시면 돼요. 네. 현장도 합니다. 자, 일단은 추천드리는 거는 저한테 가장 많이 댓글을 달리는 거예요. 스마트 스토어가 좋냐, 아니면 자사몰이 좋냐. 근데 물론 제 영상에서는 자사몰을 많이 보내드렸어요. 근데 스마트 스토어를 해야 되는 업종도 있어요. 그래서 꼭 무조건 정답이 정해져 있진 않아요. 근데 스마트 스토어는 꼼수가 있어요. 상위 노출돼야 된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알바 같은 걸 쓰면 얼마든지 빅파워도 한 달 만에 다 달아버릴 수 있어요. 리뷰도 몇백 개 금방 쌓아버릴 수 있고요. 그런 거는 뭐 쉬우니까 필요하시면 물어보세요. 알려드릴 거예요. 자, 그리고 스마트 스토어는 이제 장단점인데, 진입장벽이 정말 낮아요. 근데 이게 정말 큰 단점으로도 들어가요. 진입장벽이 낮은데
사업자 없어도 오픈을 할 수 있고 사업자 있으면 누구나 쉽게 입점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진입장벽이 낮기 때문에 나는 지금 초보다 그러신 분들은 자사몰부터 만드는 게 아니라 스마트 스토어로 연습부터 하셔야 돼요. 판매가 근데 안 일어날 거예요. 신규 계정이라서. 네. DB 수집하는 업종 같은 경우는 없어도 됩니다. 없어도 되고, 그리고 요즘에는 현장 스마트 스토어가 강점이 정말 좋기 때문에 고연령층들은 아직도 네이버에서 검색해요. 그래서 에어컨 청소라든지 계단 청소도 심지어 스마트 스토어로 많이 입점해 있어요. 네, 그래서 스마트 스토어도 좋고요. 고객 접근성이 편해요. 장점. 그리고 결제가 간편하고 회원 모집 네이버가 알아서 해주죠. 네이버가 알아서 해주다 보니까 회원 모집하기 위해서 광고를 돌릴 필요도 없어요. 네, 대신에 고객이 검색했을 때 내가 위에 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비용이 정말로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라이브 커머스 홍보. 저는 마케터고 광고 세팅하는 법을 알려드리는 광고 전문가예요. 근데 저는 광고 주분들이나 대행 마케팅 강의 들으시는 분들한테 누누이 말씀드려요. 언제까지 광고비에 의존하실 거냐. 차라리 인스타 계정 키우고 그리고 라이브 방송 같은 거 저같이 뭐 말 잘하는 사람 갖다 놔주세요. 그래서 말 잘하는 사람들 갖다 놓고서 상품 판매 라이브 커머스 하면은 돈도 안 들어요. 돈도 안 들고 내 쇼핑몰로 바로 인입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리고 라이브 커머스는 예를 들어서 물건을 갖다 파시는 업체 최저가 지킬 필요도 없어요. 그때 볼 때만 싸게 파는 거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안 팔리더라도 내 브랜드가 홍보가 된다라는 장점이 있어서 홍보 비용이 조금 절감되는 장점이 있어요. 자, 그 단점은 말씀드린 것처럼 상위 노출 비용이 정말로 많이 들어가요. 슬롯이라고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모르시는 분 계세요? 슬롯? 대부분 다 아시죠? 네. 그 불법 트래픽 검색하고 들어가서 유입자 막 찍어둬서 상위 노출하는 건데 그 상위 노출이 보통 한 3슬롯, 4슬롯 쓴다 그러면 한 달에 2, 300은 기본 깔리고 들어가요. 많이 들어가요. 자, 그래서 그 올라간다고 해서 편리할 것도 아니에요. 상품성도 좋아야 돼요. 상품성이 좋지 않으면 슬롯 낭비입니다. 자, 그리고 알리테무에 굉장히 많은 위협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하시는 분도 계신데 알리테무 위협 나는 괜찮아. 근데 스마트 스토어 판매되는 거 잘 보시면은 재구매가 정말 없어요. 다 신규 고객 뜨내기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냥 검색했기 때문에 내 쇼핑몰을 봤던 것 뿐이고 그냥 샀을 뿐이에요. 다음번에 필요하면 또 검색하고 위에 떠있는 다른 업체에 삽니다. 근데 그 재구매 하나를 더 유도하기 위해서 1등으로 올라가려고 한 달에 몇백만 원씩 계속 써야 돼요. 그런 단점이 있고, 그리고 스마트 스토어 지금 하고 계신 분도 있더라고요. 자, 물건 배송 나간 다음에 전화 한번 걸어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디인데요? 안 사요. 안 해요. 아니요, 물건 구매하셨던 여기 쇼핑몰이에요. 그때서 알아들어요. 단점이 스마트 스토어에서 물건을 사면 내 상품, 내 브랜드가 어딘지 다 남들은 기억을 안 한다는 거예요. 검색해서 샀기 때문에. 그래서 재구매는 포기해야 되는데 알리테무가 조금만 더 파워 더 세지면 한 달에 조 단위로 쓰거든요. 광고 비용을 우리나라에. 그러면 이제는 다 알리에서만 검색한다는 거예요. 그럼 스마트 스토어 하시는 분들은 다 박살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추천드리는 거는 자사몰로 브랜딩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브랜딩이 안 되고 재구매 어려움, 그리고 전환 추적에 대한 어려움이 있어요. 전환 추적이 뭐냐? 이 광고를 보고 산 거구나, 어떤 이미지를 보고 산 거구나, 이런 데이터를 추적을 못해요. 네이버는 그렇게 다 막아놨고 베타 버전 서비스로 이제 어느 정도 되기는 하거든요. 만약 이 부분이 필요하시다 그러면 제가 또 알려드릴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자사몰로 넘어갑니다. 완전 반대예요. 상위 노출 부담이 아예 없어요. 단점이죠. 대신에 광고비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지만 살 사람들을 대상으로 광고 전단지를 뿌리는 거기 때문에 바로 직결적으로 로아스가 나옵니다. 투자 대비 몇백 퍼센트가 나왔는지, 네, 그렇게 나와요. 근데 충성 고객 요 부분을 딱 대응을 할 수 있는 거죠. 어떤 식으로 대응할 수 있냐? 아마 여성분들은 잭시믹스 이런 거 플러스 친구 다 돼 있으실 거예요. 잭시믹스, 안다른 그런 것들 하루에 2이씩 플러스 친구 카카오톡 보내요. 근데 차단하는 분들이 있어요. 차단하는 사람들은 어차피 내 거 다시 안 살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걸 보고 신상 출시했다, 신상 할인 나왔다 해서 그것 때문에 매출액이 정말 많이 나오고 이따가 알려드릴 건데 잭시믹스 같은 경우가 카카오톡 한 건 브랜드 15원이에요. 한 달에 22억 원을 써요. 22에서 23억 원 정도를 쓰는데 그만큼 카카오톡 충성 고객의 매출액이 정말로 높다라는 거예요. 신상 나올 때마다 알려줄 수 있잖아요. 네. 물건 샀을 때 고객이 뭘 보내지 않으면 재방문은 없어요. 그래서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를 모아주셔야 돼요. DB 수집은 없어도 됩니다. 근데 DB를 다 정리해놓고 계셔야 돼요. DB 수집하는 업체들은. 왜 그러냐면 전화번호만 알면 리타겟팅 할 수 있다고 그랬죠. 나한테 상담을 한번 받았어요. 그러면 상담 스타일이 안 맞아서 아쉽게 체결 안 된 분들이 있어요. 아쉽게 체결 안 된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 핸드폰으로 내가 타겟을 잡아놓으면 이미지 바꿔가면서 다른 업체에 계속 광고를 뿌릴 수 있어요. 언제까지 따라다니게 하느냐? 나한테 돈 줄 때까지 따라다니게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화번호 DB 수집하는 업체들은 플러스 친구 모으실 필요 없고 그냥 DB만 갖고 계시면 돼요. 네. 자, 그리고 재구매가 그래서 쉽다는 거죠. 그리고 전환 추적도 가능합니다. 이미지 여러 개 등록해가지고 어떤 이미지가 성과를 가장 잘 내는지 바로 추려낼 수 있어요. 여러 개 이미지를 랜덤으로 뿌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미지를 최대한 많이 등록해 주셔야 되고 예산에 맞게 그렇게 등록해 주시고 성과 좋은 이미지만 남겨놓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바로 낭비를 차단할 수 있겠죠. 네,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는 거고, 고급 리타게팅이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홈페이지 방문했던 사람들 대상으로 리타게팅. 홈페이지에 발 한번 들리고 나서 유튜브 바로 들어가면 그 사이트 광고 바로 딱 떠요. 이게 바로 이제 홈페이지 방문자 리타게팅. 그리고 전화번호만 알면 제가 한 번 딱 찍었어요. 저를 보고 계신 대표님 지금 이제 강의 끝나고 나서 인스타그램 탁 키면 제 광고 뜨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고급 DB 리타게팅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자, 단점은 초기 제작 비용이 있어요. 자사몰은 추천드리는 건 무조건 카페인스타에서 만드셔야 돼요. 왜냐면 정말 편한 게 있어요. 광고를 돌리다 보면은 장바구니에 담은 사람 대비 구매한 수가 정말 적어요. 10%안 돼도 10%가 안 돼요. 근데 그 사람들이 왜 이렇게 장바구니에 왜 담냐 한데 보면은 광고주 말고 고객 입장에서 생각하셔야 돼요. 워낙 많은 광고를 보고 워낙 많은 쇼핑몰을 돌아다녀요. 다 마음에 드는 거 일단 장바구니에 담아요. 까먹어요. 그리고 월급날 사야지 했는데 까먹었다가 마지막으로 광고 보이서 아 맞다 그제서야 사요. 그래서 장바구니에 담은 비중이 굉장히 높은 거고, 카페24를 통하면 여러 가지 개발 추천되는 앱이 있어요. 장바구니에 담았는데 15일 동안 구매를 안 했다, 자동으로 할부폰 알아서 발송해줘요. 직원처럼. 네, 그런 시스템들이 있기 때문에 카페24를 만드는 게 가장 좋아요. 자, 그리고 고객 접근성을 구축을 해줘야 돼요. 근데 요거는 이제 홈페이지 CRM을 잘 만들어 주셔야 돼요. 회원 가입 이따가 알려드릴 건데, 회원 가입에 필요하고, 그리고 회원 가입의 명분 같은 게 필요해요. 근데 이거를 스마트 스토어 하시는 분들은 몰라요. 왜냐면 그동안은 네이버가 알아서 회원을 모아줬으니까요. 근데 사사몰은 회원을 무조건 전환을 시켜야 되고, 그에 대한 상응하는 혜택을 마련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초기 광고 비용이 당연히 필요합니다. 자사몰은 광고 없으면 손님이 뚝 떨어져요. 그래서 광고비 무조건 들어갑니다. 그래서 추천드리는 거는 자사몰을 만드시고, 나는 요런 인원이 많이 없다, 이거를 개발한다든지 개발자한테 의뢰한다든지 비용 어차피 얼마 안 하거든요. 30만 원밖에 안 해요. 디자인 맡고 뭐 하는데 이럴 비용이 없고 나는 신경 쓸 손이 없다, 그렇다면 스마트 스토어를 하는 게 나아요. 네. 그래서 나 혼자 한다 그러시는 분들은 스마트 스토어 대신 더 바꿀 수 있습니다. 알바 같은 거를 고용하셔야 돼요. 리뷰 알바. 한 건당 1,000원에 리뷰 하나 써주고 빈 택배 보내야 되고 좀 힘들어요. 자, 이렇게 해서 나가고, 자, 이제 자사몰에서 아까 말씀드린 카톡 광고예요. 요거를 어떤 업체가 가장 잘하냐면 잭시믹스가 정말 잘해요. 이제 여자 레깅스 파는 곳인데 아마 모르시는 분들은 없으실 거예요. 여기는 의류회사가 아니고 광고회사예요. 잭시믹스는 HDX 김종국이 광고하는 짐이에요. 그리고 잭시믹스 전부 다 광고회사입니다. 의류회사가 아니고요. 그래서 얘네들이 플러스 친구 카카오톡으로 어떻게 보내나 한번 플러스 친구 가입해 주시고 보고, 얘네들 스타일을 따라만 하셔도 고객들이 많이 봐요. 그래서 얘네 스타일을 추가해 주시고 항상 따라해 주시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뭐 멤버스 할인 쿠폰, 아니면 신상 나올 때마다 신상 출시 10% 할인 이런 식으로 나가주시면 좋고요. 집중도가 가장 높은 광고예요. 저 무슨 뜻이냐? 언론사 뉴스 구글 광고 같은 거 많이 보셨죠? 뉴스 보다 보면 지저분한 광고가 막 떠요. 그러면 그렇게 지저분하게 막 뜨면 나한테 스팸으로밖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광고 속에 광고, 이건 스팸이고요. 인스타, 페이스북이 그나마 로아스가 잘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그냥 한 장씩 보니까요. 집중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카카오톡 광고는 뭐냐? 건당 15원으로 인스타, 페이스북이랑 비슷해요. 근데 좋은 게 뭐냐면 이걸 보려고 핸드폰을 열어야 돼요. 패턴을 열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집중이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내가 샀던 곳이기 때문에 기억에 남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금액도 좋아요. 알리테무 대응책으로서는 정말 충성 고객만한 게 없습니다. 네. 근데 의류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죠. 브랜드마다 자체 제작하는 쇼핑몰들 보면 사이즈 측정 기준이 달라요. 엑스라지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엑스라지 하면 안 맞고 여기서 엑스라지 하면 맞아요. 근데 의류는 충성 고객 잘 만들면 아, 여기 쇼핑몰은 내 몸에 맞아, 이런 걸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플러스 친구 카톡 광고 많이 돌려주셔야 돼요. 네. 요것도 카카오톡 이미지 만들고 사이즈 가이드라인 보내는 거 모르시는 분들 있으면 요것도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한 건 보내는데 15원이에요. 무조건 하셔야 돼요. 그리고 건기식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선생님처럼. 네. 근데 강아지 건기식도 있어요. 강아지 건기식은 사실 나도 보조제 많이 안 먹는데 강아지 끼케야 산책시켜주고, 그리고 저 닭가슴살 한번 삶아주고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강아지 보조제는 이걸로 효과를 정말 잘 보는 분들이 있어요. 큰 업체가 있는데
거기는 뭐냐, 이걸로 광고 보내는 게 아니에요. 강아지들 이제 물건 샀던 사람들 대상으로 정보를 보내줘요. 블로그 포스팅처럼. 강아지 안을 때 그냥 앉지 마시고 엉덩이부터 받쳐주세요. 그래야 슬개골 탈구를 예방할 수 있고 나중에 이게 치료 비용이 안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정보를 보내주다가 한 달에 딱 한 번만 할인 보내요. 고마워서라도 사줘요. 네. 3만 원만 내면 계속 강아지에 대한 좋은 정보를 보내주니까요. 그래서 꼭 할인이 아니고 고객 관리 차원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카톡 플러스 친구를 모아주시는데 정말 목숨을 걸어주셔야 돼요. 자, 오프라인 업체 만약에 운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오프라인도 무조건 하셔야 돼요. 자, 60대 분 그 장인분이 계세요. 한식 장인분이 계신데 칼국수 육수를 정말 6시간씩 이렇게 적고 있는 노인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플러스 친구 같은 거 올 필요 없잖아요. 알아서 맞서면 나니까. 근데 아들내미가 가게 입구에다가 요렇게 X배너를 세워놨어요. 플러스 친구 모집하면 뭐 혜택을 준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 모았는데 아들내미가 머리를 쓴 거예요. 자기가 불려받으려고 돈 잘 되니까. 그래서 비 오는 날 플러스 친구한테 만두 서비스 쿠폰 쫙 뿌려요. 그리고 비 오는 날 그 칼국수 줄 쫙 써요. 그래서 플러스 친구는 모아주시면 무조건 돈 냅니다. 심지어 플러스 친구 돈 주고 살 수도 있어요. 그 정도예요 지금. 그래서 무조건 모아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1초 가입 있어야 돼요. 왜냐면 이거 네이버가 그동안 해줬기 때문에 대표님들이 많이 미숙해요. 그래서 회원 광고비는 유입자를 만들었지만 회원을 만들어주려면은 1초 가입, 제가 이거 정말 많이 보내드리는데 그냥 카카오로 가입하기를 하시더라고요. 똑같아요. 카카오로 가입이랑 1초 가입이랑 똑같은데 얘는 유료예요. 1초 가입은 한 달에 5만 원씩 내야 돼요. 5만 원씩 내야 되는데 무조건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얘는 여기처럼 가입 간편한 거는 똑같고 플러스 친구까지 자동으로 같이 가입돼요. 물론 굳이 스크롤 내려가지고 체크 빼면 되는데 제가 해보니까 95%는 그냥 다 가입해요. 통상적으로. 그래서 1초 가입 월 5만 원이고 그리고 좋은 건 뭐냐면 플러스 친구 가입해주시면 대표님들 3,000원 정도는 줄 수 있잖아요. 근데 충성 고객이 되겠다는데 그러면은 앞으로 자동 가입이 되니까 그 적립금 같은 거 안 나가주세요. 그러면 오히려 돈이 세이브가 되는 거죠. 한 달에 5만 원 붓는 거예요. 한 달에 회원 10명만 모집하시면 돼요. 네,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따 구글 애널리틱스 정말 배우셔야 되는데 구글 애널리틱스 제가 홈페이지 이탈률을 항상 체크해요. 어느 페이지에서 사람들이 이탈했나 봤더니 이것도 애널리틱스 설치해야 볼 수 있습니다. 설치해서 볼 수 있는데 대부분 네이버에서 보면 네이버 페이 많이 사시잖아요. 네이버 페이 밖에 없으니까 그걸 쓰는 거지 네이버 페이가 좋아서 쓰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페이를 설치해보면 정말로 제각각이에요. 심지어는 남편 카드로 사요. 특히 여성분들. 그래서 삼성페이가 제일 많아요. 그래서 꼭 설치해 주셔야 되는데 이 페이들을 설치 안 해요. 자사몰 초보분들이. 왜냐면 돈 달라 그러거든요. 매출액이 많지 않으면. 그래서 요거를 설치해 주시면은 설치를 안 하면은 카드 결제 무통장금 이거밖에 없는데 그때 카드 결제를 하면 액티브엑스, 보안 프로그램, 못 갈라 아우 짜증나서 나가는 사람 되게 많더라고요. 10명 중에 4명이 그냥 이탈해버려요. 안 사요. 그래서 이 부분을 설치해서 그 이탈률을 잡아냈더니 로아스 정말 좋았어요. 재구매, 한번 사게 되면 재구매할 확률도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성공시켰던 업체들, 제 영상의 포트폴리오 업체들, 로아스 1000% 넘겼던 모든 업체들 보면 이거 다 기본으로 했어요. 네, 이거를 제가 알고 보내드린 게 아니에요. 이 업체 이거 한번 해보실래요? 이거 한번 해보실래요? 했다가 실패한 것들도 있고 성공한 것들이 있는데 그 성공한 것들을 제가 지금 합축시켜 놓은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이렇게 설치하시면 플러스 친구 자동으로 가입됩니다. 이거 제조하는, 개발하는 업체는 많은데 킵그로우가 제일 좋아요. 킵그로우 거 쓰시면 돼요. 네이버 공식 제휴사이기도 해요. 스마트 스토어도 킵그로우 통하면 픽셀 설치할 수 있습니다. 베타 버전이긴 하지만 가능해요. 그래서 스마트 스토어를 운영한다 하시는 분들은 킵그로우에서 픽셀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충성고객 구매 노트예요. 충성고객 구매 노트인데 요것만 잘 지켜주셔도 정말로 광고회사는 보장한다 소리 안 하잖아요. 성과 보장합니다. 뭐 보장합니다. 근데 저는 이것만 해주셔도 회원 가입률을 보장합니다. 정말로 제 명예를 걸고요. 뭐냐면 유입은 어쩔 수 없이 광고를 돌려주셔야 돼요. 광고를 돌려주시고 구매자는 마케팅 퍼널 많이 보셨죠? 어차피 많이 보셨을 거라 준비는 안 했어요. 삼각형으로 점점 줄어들죠. 자, 구매자는 유입자 중에서 나온 거고요. 유입자는 광고를 클릭한 사람들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사몰은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광고를 많이 돌려서 유입자를 많이 모아주셔야 되고 이탈자를 잡아내 주셔야 구매자가 많아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무조건 유입을 많이 늘려주셔야 되고
똑같은 비용을 썼을 때 더 많이 고객이 들어와야 돼요. 나는 똑같이 10,000원 쓰는데 여기는 10명이 들어와요. 근데 나는 똑같이 10,000원 쓰는데 여기는 40명이 들어와요. 자, 그래서 이미지가 예뻐야 된다는 것도 있지만 우리의 최종 목표는 광고 세팅하자마자 돈 주세요 이게 아니라 CPC를 보셔야 돼요. 일단 유입자부터 많이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CPC 1클릭당 내가 지출하게 된 비용이에요. 네. 1,000원을 썼는데 한 명이 들어왔다. 한 명당 100원이에요. 1,000원을 썼는데 15명이 들어왔다, 20명이 들어왔다, 그러면은 50원, 80원은 확 낮아지는 거죠. 그래서 CPC를 가장 먼저 목표로 하셔야 되고, 그리고 광고에만 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광고에만 의존하시면 안 돼요. 절대로. 이따가 인스타 키우는 법 저희 강사분께서 알려주실 건데, 인스타 활동만 잘해도 그걸 타고 내 자사몰로 들어와요. 돈 안 쓰고 유입자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인스타 계정도 키우고 유튜브 쇼츠, 틱톡 이런 것도 다 업로드 해주시면 좋아요. 그렇게 진행해 주시고요. 그리고 가입의 명분이 정말로 필요해요.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여기 이제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로 잘 만들어 주시는데, 잘 만들어 줬다고 하더라도 명분이 없으면 가입을 안 해요. 네. 근데 이제 사람들이 보여주기 좋아하는 거 있죠. 990원이랑 1,000원이랑 하면 정말 판매율 30% 이상 차이 나거든요. 10원 때문에. 그런 것처럼 내가 원래 파는 게 10만 원짜리가 있어요. 원래 판매가 10만 원짜리를 그냥 11만 원으로 올려버려요. 그냥 11만 원으로 올려버린 다음에 판매가 11만 원, 그리고 회원 할인가 10만 원으로 회원들은 10% 자동 적용되는 게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자동 적용해서 회원이면 10% 자동 할인해준다고 하세요. 그럼 가입을 안 하고는 못 빼겨요. 가입하면 뭐 쿠폰팩 발송해준다, 뭐 적립금 준다, 뭐 이런 거 있는데 고객들은 쳐다도 안 봐요. 대표님들이 고객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가입까지 하고 쿠폰 다운로드 받았는데 뭐 10만 원 이상 구매 시 쓸 수 있는 거였어. 아, 뒤통수만 내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거를 많이 당했기 때문에 적립금이다, 또 올지 안 올지도 않은 거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고, 쿠폰이다, 또 조건이 있겠지, 10만 원 이상 사야겠지, 다 그래요. 그래서 그냥 일부러 가격 올리고 10% 낮추세요. 그럼 10%잘 할인, 상시 할인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신상 할인 10%로 하잖아요. 얘기하기도 되게 좋아요. 회원 대상 상시 10% 플러스 신상 할인 10% 중복 할인 이렇게 나가면 업투 20% 세일. 얘기하기도 되게 좋아요. 고객들은 근데 이걸 좋아해요. 많이 할인해 주는구나. 그래서 무신사 같은 데 들어가면 그런 보여주기식 할인을 많이 하잖아요. 잭스비스도 그렇고요. 그래서 보여주기식 할인을 하는 곳이 정말로 많이 팔릴 수밖에 없습니다. 함정인 거 알면서도 고객들이. 자, 그리고 가입 플러스 친구로 충성 고객 혜택 얘기 많이 드렸죠.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이게 광고비 절감이에요. 제가 정말 오래된 건기식 같은 경우는 사실 300% 400% 찍기도 되게 힘들어요. 그렇게 나오는데 처음에 저한테 200 혼자서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이제 200% 180% 나왔는데 저는 이제 연장 안 하시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연장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대표님 제가 성과를 300% 400% 찍고 싶었는데 400% 많이 찍어봤자 300% 찍은 거예요. 그래서 좀 약간 아쉽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계속 해달래요. 제가 왜 그랬냐 여쭤봤더니 사던 사람들 계속 산대요. 첫 고객을 그래서 많이 모집을 해주셔야 돼요. 첫 고객을 많이 모집해 주셔야 되고, 광고비 결국에는 절감 효과가 생긴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재구매가 분명히 일어납니다. 자, 그리고 고객 DB 확보, 리타겟, 요거 지금 정말 중요해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따 머신러닝 때 알려드릴 거예요. 방문자가 예를 들어서 1,000명이 들어왔다고 생각한다면 리타겟팅 할 수 있는 대상은 30%, 300명밖에 안 돼요. 그럼 700명 갖다 버리는 거거든요. 그 700명 중에서도 구매한 사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리타겟팅으로 안 잡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배송지 전화번호가 다 있을 거예요. 그 DB를 추려서 방문자 모수와 합치면 나는 그분들에 비해서 이번에 세일한다네, 사볼까? 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반 첫 광고보다는 리타겟팅 광고의 로아스가 훨씬 더 높습니다. 그래서 방문자 리타겟 중요하고요. 그래서 요거를 모으기 위해서 우리가 광고비를 쓴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돼요. 자, 그리고 고객 DB 리타겟, 요 DB 리타겟은 정말 신박한 방법이 있어요. 온라인 쇼핑몰 제가 그 여성분들 속옷이랑 그다음에 이제 수유브라라든지 이런 쪽들도 많이 맡고 있어요. 이런 쪽도 맡고 있는데 베이비 페어 뭐 이런 것들도 있어요. 애기 유아용품, 애기 비비라 그러더라고요. 이 턱바지를. 이거 하시는 분들이 메가시오, 그 다음에 킨텍스, 코엑스 이런 박람회 다 나가요. 나간 다음에 플라스틱 통을 하나 이렇게 탁 갖다 놔요. 여기다가 이벤트 추첨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박람회 끝날 때 추첨을 해서 사은품 한 달치 막 다 보내드린다고 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 주는지 모르는데 그냥 어쨌든 플라스틱 통 있으면 일단 명함 넣더라고요.
네, 그래서 명함을 일단 다 집어넣기 때문에 그거를 엑셀에다가 다 수집해요. 박람회 끝나고. 그럼 그 사람들이 내 상품에 관심이 있으니까 명함 집어넣었을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할인한다고 광고 쏴버려요. 그러면 로아스가 나올 수밖에 없죠. 네. 자, 그런 식으로 진행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고객 DB 리타겟팅 나가는데 구매자 유사 타겟도 이것도 정말 중요해요. 자, 예를 들면 우리 홈페이지 그냥 지나가다 방문했던 사람과 같은 패턴, 그런 말한 그냥 비슷한 사람들을 찾아 나가라라는 것보다 내 상품을 산 사람들이 있어요. 내 상품을 산 사람들, 그 산 사람들과 같은 패턴을 가진 다른 사람들을 찾아 나가라. 말이 조금 어려운데 같은 패턴을 가진 사람이 뭐냐? 내 경쟁사 회원들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경쟁사 회원들한테 광고가 나가는 거기 때문에 뺏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매자 유사 타겟팅도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매출이 많이 적더라도 일단 구매자 모수를 어느 정도 쌓아줘야 됩니다. 무조건. 그래서 요 세 가지, 방문자 리타겟팅, 고객 DB 리타겟팅, 구매자 유사 타겟팅, 모든 쇼핑몰 다 마찬가지고 DB 수집하는 업체도 마찬가지예요. DB 수집하는 업체도 이렇게 이제 집중이 해 주셔야 됩니다. DB 수집에.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진행할 거는 구글 애널리틱스를 할 거예요. 구글 애널리틱스를 할 건데 말씀드린 것처럼 홈페이지 분석을 정말 면밀하게 해야 되고요. 고객이 어디서 이탈하는지 다 잡아내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실 마케터 백우님을 모시고 진행을 할 거니까 구글 아이디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마케터 백우입니다. 저는 4년차 그로스 해킹을 하고 있고, 말 좀 어렵잖아요. 그로스 해킹 어려운데 별거 아니고 그냥 잡부입니다. 저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데이터 가지고 잡단을 다 하는 사람이 그로스 해커다라고 말씀드려요. 그래서 어떤 얘기냐면 아까 대표님 말씀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서 어떻게 유입이 됐다, 그리고 전환이 됐다, 이런 걸 우리가 데이터를 보지 않으면 감으로 알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일주일 단위로 메시지를 보냈는데 총 4개를 보냈어요. 총 4개를 보냈는데 우리는 4번째 메시지가 도착해서 아, 이거 덕분에 전환이 생겼구나 라고 볼 수도 있지만, 실제로 고객들은 여태까지 온 메시지를 올려보다가 첫 번째에서 구매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지속적으로 관계를 써야 되는구나, 이런 결론을 낼 수 있듯이 우리가 데이터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저는 구글 애널리틱스를 혹시 처음 들어보신다? 네, 그러면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어떤 거 하고 있냐면 저는 GA 설치라는 거를 이제 한 100군데 정도 설치하고 컨설팅하고 이런 일을 했는데, GA는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구글 애널리틱스를 줄여서 GA라고 합니다. 그냥 강의에서 그냥 GA라고 할게요. 이거는 웹 로그 분석 툴인데, 웹은 뭔지 아시겠죠? 분석도 뭔지 아시겠고, 로그가 뭐냐 했을 때 웹은 고객이 머무는 곳입니다. 저희 모두 웹 쇼핑몰 하고 있잖아요. 웹 쇼핑몰 뭐 DB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고객이 머무는 곳이 웹이고, 또 우리가 이용자 행동 기록을 로그라고 합니다. 이거는 그냥 상식으로 알고 계시면 좋은데, 옛날에 혹시 그 만화 원피스를 보셨으면은 거기 이제 이 나침반을 로그라고 하고 이렇게 로그를 보고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전에는 한 해에 일주일 적었어야 되는데 종이가 없으니까 그 통나무에다가 기록을 했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 그 통나무를 로그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용자 행동 기록이고, 분석은 아시다시피 정확히 이해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런저런 오랜만이라 설명 늦었는데 이 강의가 원래 3시간짜리예요. 제가 요거 하면 3시간 잡거든요. 근데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똑같이 3인데 30분입니다. 그래서 축약을 해서 굉장히 호흡이 빠를 수 있어서 그 부분 조금 이해해 주시고, 근데 중간이나 제가 제 파트 끝나고 5분 정도는 그래도 질문을 받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또 활용해 주시면 되니까 조금 빠르게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구글 애널리틱스란 고객이 웹페이지에서 어떤 행동을 하는지 정확히 이해하기 위한 툴입니다. 말이 조금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시를 들어볼 수 있어요. 13시 웹사이트에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상세 페이지, 상품 페이지에 5분에 조회를 했어요. 10분에 장바구니 담기를 했고요. 구매 완료를 20분에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웹사이트 방문한 사람이 100명이라고 해봅시다. 메인 페이지에 들어왔어요. 그럼 메인 페이지에 들어온 사람들은 누굽니까? 우리 상품에 관심이 있는, 여기 뭐지? 상품을 한번 봐야겠다라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상세 페이지 조회가
뭐한 10밖에 안 됐다고 해봅시다. 그럴 리는 없겠지만 그러면은 100명이 들어왔는데 상품 페이지를 10%를 봤다? 그건 사실 우리 페이지에 문제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걸 보고 나서 우리 페이지에 사람들이 뭘 많이 보지? 얼마나 머물지? 배너는 어떤 배너를 누르지? 이런 것들 볼 수 있는 거고 그 중에서 장바구니 얼마나 담았지? 구매는 얼마나 완료했지? 이게 기본적으로 드리는 건데 이건 정말 기본이고 제가 3시간 중에서 5분만 잠깐 쓰면은 뭐 이런 걸 할 수 있습니다. 상세 페이지에서 스크롤을 얼마나 내렸지? 우리 상세 페이지가 매력적이어야 된다는 거 모두 알잖아요. 그리고 구글 광고, 메타 광고에서 들어왔는데 이 사람들 상세 페이지를 얼마나 머물렀지? 스크롤은 얼마나 내렸지? 20%밖에 안 내렸나? 20%는 어느 정도지? 그냥 리뷰 정도인데? 이 사람들 리뷰만 보고 나가네? 문제가 있구나. 리뷰가 매력도가 떨어지나? 아니면은 리뷰를 상단에 놓는 게 별론가? 여러 가지 판단들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계속 A/B 테스트라고 하죠.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이런 웹페이지를 만들어보고 저렇게도 만들어보고 이렇게도 만들어보고 이렇게 하는 건데 제가 여기 계신 대표님들이 업력이 얼마나 되는지는 제가 전달받지 못했는데 많이 그런 얘기 하세요. 우리는 지금 데이터 필요 없습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장 광고 때려 넣어서 볼륨 불어 넣어가지고 당장 매출 만들어야 되는데 이 데이터 언제 보고 있습니까? 라고 하시는데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스타트업의 평균 수명이 5년이라고 합니다. 5년 중에 5년에서 한 70%의 스타트업이 폐업을 한다고 해요. 근데 제가 되게 신기한 게 대표님들 만나고 회사 다니고 컨설팅 하면서 느끼는 건 한 5년 차쯤 되시면 그때 데이터 찾으시더라고요. 5년 차쯤 되시면 사실 우리가 다 사업에 어느 정도 확신을 가지고 하시잖아요. 그 5년 전까지는 매출이 어느 정도 나옵니다. 그 성장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안 하던 걸 하는 거니까. 근데 5년쯤 되면 성장도 지지부진하는 것 같고 우리 투자도 받아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볼륨업도 해야 되는데 왜 매출이 안 낼까? 그럼 그때서야 데이터를 보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5년 된 회사, 6년 된 회사, 그리고 되게 유명한 회사, 유튜브 틀면 나오는 광고하는 회사에도 주위에 컨설팅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데 봐도 데이터가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대표님의 판단과 대표님의 감으로 이어갈 수밖에 없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찾아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하다 보면 제일 힘든 게 주위에 처음 설치하시는 분들은 안 힘들어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하면 되는데 이것저것 이것도 해보시고 저것도 해보시고 해서 늦게 오시면 조금 늦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잡아놓으시는 게 좋다. 그 주위에서 우리가 어떤 거 알 수 있냐? 어느 광고에서 매출이 발생했는지, 어떤 사람들이 제품을 구매했는지, 구매 이전에 어떤 행동을 했는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좀 뎁스가 깊어진다고 보시면 되는데 어느 광고에서 매출이 발생했는지는 근데 우리 광고 관리자한테 볼 수 있잖아요. 그거 왜 지휘해서 봐야 됩니까? 우리 광고를 지금은 메타밖에 안 한다고 해볼게요. 근데 메타도 아마 메타랑 검색 광고 정도 기본으로 하실 것 같은데 나중에 커지시면 구글 광고도 하시겠죠? 카카오 광고도 하실 수 있죠? 네이버 GF에도 하실 수 있죠? 그러면 그거를 다 광고 관리자에서 보는 게 아니라 주위에 이 세팅 한 번만 해놓으시면은 그걸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매출을 다 세팅해놓고 얼마나 쌓였는지, 얼마나 구매를 일어났는지 그거를 한눈에 GA 대시보드 보실 수 있다. 제가 조금 천천히 그래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들어와 보시면 좌측에 쇼핑몰 설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여기 다시 좌측에 기본 설정이 있어요. 여기서 검색 엔진 최적화 SEO라고 있습니다. 눌러주시고 여기 내려주시면 코드 직접 입력이 있어요. 눌러주신 다음에 여기서 멈출 겁니다. 여기서 멈추고 우리 다시 구글 창 들어와서 구글 애널리틱스 한번 검색해 볼게요. 보시면 전인 클라이언트들이 있어가지고 여기가 채워져 있는데 아마 안 채워져 있으신 상태가 나올 거예요.
구글 계정만 있으면 여기서는 별도로 건드실 게 없습니다.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뷰 아이템, 그러니까 상품 보기, 장바구니 담기, 결제하기 이런 것들을 다 설치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결제 정보 넣는 거에서 이렇게 하는지 안 하는지 보시려면 태그 매니저를 하셔야 되고, 근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느 페이지를 얼마나 들어왔고 거기서 얼마나 참여를 했지 정도만 보실 거면은 구글 애널리틱스만 하시면 되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이거 제가 뭐라고 보는지 모르겠는데 메뉴 표시가 있잖아요. 여기서 저는 보이는데 아마 안 보이실 거예요. 그 제품 더보기 눌러주시면 애널리틱스가 있습니다. 요거 눌러주시면 보면은 저는 계정이 있으니까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들 아마 구글 애널리틱스 소개하고 시작하기 이런 버튼이 있을 거예요. 그럼 시작을 해주시면 됩니다. 시작을 해주시면 이런 화면이 나올 거예요. 여기까지 오셨다고 생각하고 갈게요. 그래서 여기에 입력하는 내용은 저희가 보기 위한 내용이에요. 내가 실제로 여기 입력한다고 해서 내가 여기 URL을 입력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이렇게 연동돼가지고 막 정보가 나오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내가 보기 위한 거기 때문에 사실 여기에 들어가는 거는 크게 나 여기다 무슨 내용 쓰지? 고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보통 자신의 쇼핑몰 이름을 써주시는데 저는 마케터 100운이라고 할게요. 마케터 100운 마케팅 쉐어라고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많이 물어보세요. 이거 체크 안 하면 어떻게 되냐? 체크 안 하셔도 되는데 저는 사실 구글이 하자고 하는 건 웬만하면 하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왜냐면은 내 정보를 주면 남의 정보도 볼 수 있고 그래서 웬만하면 다 체크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다음을 눌러주시면 저희 계정이 있고 속성이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도 이 차이를 굳이 보진 않을게요. 근데 이제 계정 만들었으면 속성을 만들면 됩니다. 여기서도 이 속성은 요 마찬가지 쇼핑몰 이름 적어주시면 되는데 저도 그냥 마케터 100운 마케팅 쉐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고 시간대랑 통화는 저희 대한민국 살고 있잖아요. 대한민국 적어주시면 되고 통화도 저희 달러 받으시지 않으시면 대한민국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나는 우린 글로벌이다 혹은 우린 US몰이 따로 있다 재팬몰이 따로 있다 하시면 그걸 맞춰주시면 되고 한국에서 대부분 계실 테니까 한국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내용도 그냥 구글이 정보 얻으려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저는 아무거나 하고 여러분 비즈니스에 맞게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 눌러주시고 여기서 여러분 이제 앞으로 GA 하실 때 제가 됐든 저는 저였으면 좋겠는데 다른 사람이 됐든 보실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 온라인 판매 증대가 목적이니까 온라인 판매로 하고 만들게 해버리면 따라가기 쉽지 않습니다. 왜냐면 대부분 어떻게 하시냐면 기준 보고서 보기로 해주셔야 저를 비롯한 많은 강사분들이 이제 강의하실 때 그 내용들을 그대로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기존 보고서를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동의를 해주시면 우리가 웹이 있고 앱이 두 개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앱 서비스도 한다 하시면은 웹이랑 앱이랑 다 만드시면 되는데 저희는 지금 대부분 웹에만 계시니까 앱에 따로 하진 않을게요. 웹 눌러주시면 여기도 사이트 이름 그냥 적어주시면 되는데 저는 테스트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냥 마케터 100운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이 향상된 측정이 사실 구글에서는 우리 이런 것도 한다, 우리 예전에 있던 거에 이런 거 없었는데 되게 좋아졌다 라고 하는데 별로 안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향상된 측정 구성을 눌러주시고 저는 사이트 검색 말고는 다 꺼요.
끄고 어떻게 하냐? 스크롤 필요하면 스크롤 이벤트 심습니다. 근데 그게 훨씬 낫고,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이벤트는 쌓이기만 하면은 보고서 볼 때 좀 지저분하고 이래서 차라리 꺼주시고 필요하실 때 해주시면 되고, 뭐 동영상 호응 이런 거 사실 당장 필요하지는 않으실 거라서 꺼주시고 나중에 추가로 설치를 해주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저장을 눌러주시고 스트림을 만들어주세요. 그러면 여기까지 나와야 됩니다. 아까 그 화면에서 조금 기다리시면 넘어오거든요. 그럼 여기서 직접 설치 눌러주셔서 이제 복잡한 친구가 나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하기 위해서 코딩을 아실 필요는 전혀 없어요. 그건 제가 알면 되는 거고, 우리 대표님들은 코딩 전혀 아실 필요 없고, 그냥 여기 복사하는 거 있죠? 여기 누르셔서 칼कु레이션 아까 그거 넘어옵니다. 그럼 여기 뭐라고 나와있냐면 헤드 요소 바로 다음에 붙여넣으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헤드가 뭐지? 모여서 됩니다. 헤드는 그냥 여기 나와있죠? 헤드 영역이라고. 그러니까 헤드가 뭔지는 알 필요가 없어요. 다시 여기서 복사를 해주셔서 카페24로 가주신 다음에 아까 그 화면에서 안 나가셨으면 저랑 똑같이 나올 거예요. 그럼 여기서 붙여넣어 주시고 저장하고, 그리고 모바일도 똑같이 붙여넣어 주시고 저장하면 끝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쉬운가? 하면은 원래 이렇게 쉽지 않습니다. 원래 이렇게 쉽지 않은데 설치는 쉽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뷰 아이템을 어떻게 보고, 뭐 상품 구매한 거 보고, 이런 것들을 보려면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추가로 구글 태그 매니저라는 친구를 설치해 주셔야 된다. 그래서 다 닫아주시고 다음으로 가주시면 여러분 만들어주신 홈페이지 있잖아요. 그 홈페이지를 빈 화면에 켜주시고 여기를 이 지난 30분 동안의 사용자를 보시면, 여기를 보시면 이제 원래는 설치하자마자 1일이 바로 나와야 되는데 이게 조금 걸려요. 이게 구글 피셜로는 최대 48시간까지 걸린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본 적은 아직 없고 보통 10분 안에 됩니다. 근데 그래서 10분 이 강의를 끝났는데도 나는 이거 안 잡힙니다 라고 하시면 그때 말씀 주시면 제가 세팅을 봐드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봐드리면 될 것 같고, 이렇게 했을 때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보고 지우셔야 됩니다. 이거 제가 광고 주고 오픈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하시고 저를 부르세요. 이렇게 본인들이 이것저것 또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저도 지금 제가 만들어 놓은 거 뭔지 모르거든요. 이렇게 보시고 저를 찾으시는데 그러시면은 너무 늦다. 그래서 뭐 아무거나 보시면 이제 이런 데이터들을 보실 수 있는데, 광고주 데이터니까 여기까지 보시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구글 애널리틱스를 지금까지 개념이랑 어떻게 설치해야 되는지,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설치하는 것을 배웠는데, 아마 제가 조금 빨랐어요. 제가 좀 빨랐어서 뭐 이렇게 미처 못하신 분이 계실 수 있어서, 그러신 분들은 저희 이제 10분 정도 쉴 텐데 그때 불러주셔도 되고, 나는 강의에 집중하고 따로 너랑 보고 싶다 하시면은 따로 보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럼 이제 커피를 대접해드릴 테니까 따로 보면서 이제 따로 보시면. 남자는 안 맞죠? 예? 남자는 안 맞죠? 남자는 좀 스케줄이 좀 차 있어가지고 고민 좀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뒤에 명함이 있어요. 대표님 명함이랑 저도 명함이 있으니까 그거 보시고 어떻게 좀 설치해보고 싶다, 요즘 좀 보고 싶다라고, 날 보고 싶다 말고 어떻게 하는지 보고 싶다 하시면은 연락 주시면 제가 이제 최대한 효율적인 가격에 맞춰 드릴 테니까 한번 얘기해 보시면 될 것 같고,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실까요? 자, 그럼 강의 시작을 할 건데요. 광고 세팅 아마 조금이라도 해보신 분들은 계실 거예요. 근데 이게 유튜버들마다 다 달라요. 뭘 타겟해야 된다, 뭘 타겟해야 된다라든지 여러 곳에다가 맡겨보면은
대부분 다 저 판매 노타겟팅을 많이 할 거예요. 타겟을 세팅하기 귀찮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세팅해야 될 수 있는 거는 여러 가지 많아요. 그리고 DB 수집하는 업종, 그 대출하시는 분들이나 통신하시는 분들은 잠재 캠페인을 만들어서 DB 수집을 해야 됩니다. 홈페이지로 이동시키면 DB 정말 안 남겨요, 사람들이. 그래서 내가 낯선 사이트에다가 개인정보 남기면은 왠지 그 아직도 분위기가 있잖아요. 통신 쪽, 대출 쪽 이런 쪽들은 적으신 분들이 막 연락 올까봐 그래서 전화를 잘 안 남겨요. 그래서 인스타, 페이스북 자체에서 DB를 수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나가셔야 되는 거고요. 우리 일반 쇼핑몰 같은 경우는 판매 관심사, 이게 뭐냐면 트래픽 캠페인이 있어요. 트래픽 캠페인은 실제로 고객분들이 구매를 많이 안 해고 뜨레기 고객분들이 많이 와요. 방문자 유입은 많이 만들어낼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나중에 리타겟팅 하는 거예요. 그때 쓰는 게 판매 캠페인. 자, 그리고 판매 캠페인의 종류는 관심사를 넣은 것. 야, 너 전단지를 뿌리는데 이러이러한 이 외모를 가진, 이런 풍채를 가진, 또는 이런 거를 평소에 많이 클릭하고 검색하는 사람들한테 광고가 나가라 라고 타겟을 지정해 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노타겟팅, 따로 타겟을 지정하지 않고 네가 알아서 할 대로 해봐 라고 이제 하는 거예요. 이제 그거는 저 같은 경우는요, 두 개를 다 세팅해 버려요. 의류는 그럴 필요 없어요. 무조건 관심사가 들어가야 되고요. 그 외에는 특히 건기식이라든지 이런 쪽들은 논타겟팅을 많이 넣습니다. 왜냐면 인스타, 페이스북 그 머신러닝 자체가 자기들이 알아서 학습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대중적으로 뿌려본 다음에 누군가 클릭을 하면 클릭한 사람들의 데이터를 수집해요. 공통점, 이 사람은 뭘 좋아하네, 이 사람은 뭘 좋아하네. 그러면 그 패턴을 가진 다른 사람들을 찾아나가면서 점점점 좁혀져요. 그러면 처음에는 낭비가 되게 심해요. 나중에 낭비가 되게 심한데, 그래서 타겟을 빠르게 찾습니다. 빠르게 찾다 보니까 로아스가 그래도 나오기는 나오지만 낭비 때문에 로아스의 한계치가 있어요. 로아스의 한계치가 있는 거고, 그리고 판매 관심사 같은 경우는 처음에 타겟을 딱 정해줘요. 타겟 딱 정해주는데 계정 자체가 신생아예요. 신생아고 타겟 규모, 의류 같은 것만 해도 보통 800에서 1000만 명 정도 나오거든요. 이 사람들한테 다 못 뿌려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잘 안 나오더라도 다시 세팅하고 하면은 계정도 레벨업이 됩니다. 그러면서 최적화된 타겟을 정말 잘 찾아내요. 그 타겟 규모 안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관심사는 처음에 좀 힘들지만 계속 집중해주게 된다면 계정이 육성되면서 논 타겟팅보다 더 높은 로아스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일반 광고 대행사들은 빠르게 매출 찍는 것만 보여주려고 논 타겟팅을 많이 세팅해요. 잘못 써보시면 안 돼요. 처음에 안 나오더라도 판매 관심사로 강하게 레벨업을 시켜놓으면 나중에는 만들었다 하면 기본 로아스는 무조건 찍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판매 캠페인, 논 타겟 저는 반으로 만들어 놓고요. 만약에 제 광고다 그럼 전 무조건 관심사만 합니다. 자, 그리고 판매 리타겟팅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홈페이지 방문했던 사람 대상으로 리타겟팅 광고를 내보내는 게 전환율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게 해서 리타겟팅, 그리고 DB 타겟팅,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화번호랑 이메일을 수집해요. 이메일 수집은 뭐가 있느냐? 크롤링이라고 있어요. 크롤링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잠비기 카페에서 정보를 많이 얻어요. 그 카페에 있는 회원들의 네이버 아이디를 긁어온 다음에 그 네이버 아이디에다가 네이버.com만 입력해 주시면 이메일 주소가 돼요. 그럼 그 이메일을 쓰는 핸드폰과 컴퓨터를 대상으로 광고를 쏠 수가 있어요. 그렇게도 가능하고, 고객 전화번호, 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박람회라든지 아니면 심지어 오프라인에서도 명함 수집하죠. 명륜 진사가 들어가면 그런 것처럼 DB 수집, 홈페이지 방문자, 요 사람들을 대상으로 광고 내보내는 게 리타겟팅이고 마찬가지로 판매 캠페인입니다. 자, 그리고 유사 타겟, 아까 말씀드린 거, 이 좋은 정보 많이 다 돌려봐요. 다 돌려봤는데 나는 리타겟팅에서 구매자가 굉장히 잘 나오네. 그러면 그 타겟팅에 대한 유사 타겟팅을 걸어버리면 돼요. 그러면 경쟁사 회원들한테 광고가 잘 나가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타겟 규모가 정말 커요. 이게 지금 의류만 집어넣은 거거든요. 의류를 집어넣었는데 1700만 명 대상으로 광고를 뿌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1700만 명이 어떤 식이냐면은 내가 아무리 돈 많이 써도 삼성전자에서 하루에 알리테문처럼 한 달에 조 단위를 쏟아부어도 1700만 명한테는 절대 노출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머신러닝이 배정되는 규모가 한정적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광고 전단지를 뿌려보고 아예 안 나오네 하고 포기할 게 아니라 광고를 끄고 다시 세팅해요. 다른 울타리에 배정돼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광고 세팅을 심지어 3개, 4개를 복사해서 다다다닥 해놔도 결과가 다 달라요. 그래서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다시 세팅하고 다시 세팅하고 반복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와중에 클릭률까지 떨어진다? 그러면 이미지가 개판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이미지를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이미지 같은 경우는 제가 가이드라인 영상에도 많이 잡아놨으니까 이거 보시고 하시면 되고, 내 상품은 정말 좋은 거예요. 저 광고주분들하고 상담하면 꼭 다 그래요. 내 건 진짜 좋은 건데요. 그걸 알릴 수가 없어요. 네. 근데 이거를 알리고 싶어 하는 거죠, 고객들한테. 그러다 보니까 광고 이미지가 결국은 개판이 돼요. 너 FDA 뭐 인증 받았으며 우리는 이제 천연 섬유를 쓰고 있으며, 그러면 사람들 피드 내려가는 속도를 생각하셔야 돼요. 피드 이렇게 쭉 내려가는데 그 와중에 좋아요 따닥따닥따닥 하면서 되게 빨라요. 엄청나게 빨라요. 근데 그 속도를 생각하면 글씨 많을수록 사람들이 안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스타 감성은 무조건 실사풀로 꽉 채워주시고 임팩트는 한 줄만 딱 따라주셔도 돼요. 네. 대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저신용자 뭐 어려우시죠? 뭐 이렇게 나가셔도 되고, 통신 같은 경우는 아이폰 신규 이미지 애플 사이트에다가 꽂아 넣고, 그리고 사전 예약 알림, 뭐 상품 뭐 어디까지 증정할 수 있다 이런 거 박아놓으면 사람들이 클릭하고 DB를 남겨요. 그럼 그 사람들한테 피콜 전화해가지고서 안내를 해주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만약에 아이폰 사전 예약했으면은 어디서든 분명히 살 거예요. 대표님들한테 안 샀더라도요. 근데 그 사람들 전화번호 갖고 있으면 아이폰 15 나올 때 그렇게 손님을 놓쳤죠? 아이폰 16 나올 때 15 문의했던 사람들 타겟으로 광고 쏴버리면 돼요. 그럼 16 때 또 들어와요. 그때는 좀 더 잘해주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나한테 돈 줄 때까지 계속 타깃 거는 거예요. 17 나올 때부터 16 샀던 사람한테 하고, 그런 식으로 진행해주면 됩니다. 자, 요게 이제 쉽게 그림으로 그려놨어요. 1700만 명, 아까 보여드렸던 타깃 규모고, 그리고 나한테 내 물건을 살만한 사람들이 어딘가에 분포를 할 거예요. 그리고 이 하얀색 동그라미가 내 머신러닝입니다. 이 머신러닝이 계정이 신생아이기 때문에 어디에 배정시켜줄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일단 그냥 가운데 덩그러니 하나 배정을 해놓고 광고를 돌립니다. 구매자가 여기 없기 때문에 아무리 광고를 뿌려대도 로아스가 안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거를 광고를 꺼버립니다. 광고를 꺼버리면 머신러닝이 이제 종료됐다고 해요. 그래서 새롭게 다시 광고를 세팅합니다. 그러면 다른 자리에 머신러닝이 배정이 돼요. 그러면 여기 살짝 걸쳐 있죠. 그러면 로아스가 내가 투자금이 이만큼 들어가는데 이렇게 살짝 걸쳐요. 그러면 로아스가 100몇십 프로, 아니면 90%, 뭐 180% 이렇게 애매하게 나오겠죠. 근데 나는 만족하지 않습니다. 이 상태에서 만족하면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나는 만족하지 않습니다. 끄고 다시 만들었더니 운 좋게 여기 머신러닝이 배정됐어요. 세팅하자마자 300%, 400%, 500% 지금 잘 나오는 것들은 1000% 그렇게 나오는 거고, 머신러닝 계정 자체가 학습을 해요. 이 사람들이 구매를 잘하네? 그럼 앞으로 이런 사람들 이쪽 근처에 내가 배정을 해줄게 라고 머신러닝이 학습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 나올 때까지 버텨야 되는 거예요. 계속 다시 세팅하고 반복하고, 그러다가 방문자 보수 쌓이고 DB가 쌓이면 리타르팅이 나가는 거예요. 네, 그렇게 진행을 해주면 되는 거고요. 이게 아마 그림으로 그려서 좀 어렵진 않으실 거예요. 혹시 내용 중에서 어려운 게 좀 있나요? 머신러닝? 다 이해하셨죠? 네. 네. 그러면 이제 페이스북 광고 세팅은 한두 번에 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무조건 계속 하시고, 우리의 최종 목표는 리타겟팅이에요. 리타겟팅 할 때까지는 버텨야 돼요. 그리고 구매자 모수가 한 100개, 120개 쌓여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구매자 유사 타겟팅을 할 수 있어요. 내 상품에 자신감이 있다면 경쟁 회원들한테 다 뿌릴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아디다스다. 아디다스인데 구매자 유사 타겟팅을 했다. 그럼 나이키 회원들한테 쫙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마진 적든 많든 일단 구매자 모수 쌓아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DB도 그러니까 박람회도 많이 나가셔야 돼요. 네.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이번에는 제가 영상에서도 설명을 많이 드렸어요. 인스타그램 계정에는 인스타그램 게시물 슬라이드 한 장 넘겨본다거나, 그래서 인스타도 키우셔야 돼요. 다 인스타 한 장 넘겨본다거나 좋아요 한 번이라도 누르면 내 광고의 타깃으로 잡아버릴 수 있어요. 팔로워 안 해줘요. 근데 뜨내기들이 많기 때문에 성과가 너무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인스타 타겟팅 쓰지 말라고 하셨는데, 제가 더하셀이라는 여성분도 있었어요. 전 여기 안 나올 거라고 설명을 했는데 인스타 관리를 너무 잘해준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인스타 강사 역할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그 인스타 인스타 계정에 반응했던 사람을 타겟 걸었더니 로아스가 제가 영상에서 띄웠었던 그 1600%가 나와버렸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인스타 관리를 좀 잘할 수 있는지, 계정을 또 어떻게 키울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로아스 3,400%에서 뭐 1,000몇백 %까지 성장했는지 다 알려드릴 거니까 지금 말씀드릴 강의도 잘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세희 강사님 모시겠습니다.
이게 마케팅이라고 하면 사실 지금 쇼핑몰 대표님들은 거의 비슷한 마음이실 텐데 저는 처음에 그 마케팅을 하려고 할 때 부담이 엄청 컸던 것 같습니다. 이게 다 마케팅하는 사람들 약간 다 좀 사짜들 같은 느낌이 들고 뭐라고? 이제 뭐 네이버 같은 경우는 그렇고 저희는 또 유튜버들을 이렇게 해서 협찬을 좀 받아 해볼까? 이런 것도 고민을 많이 했었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고민하다가 결국적으로 이렇게 좀 정착한 곳에 제 메타 광고고 그 메타 광고에 대한 팁이나 그런 노하우들을 같이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를 보면 계정 성장 과정은 인스타그램 계정이 아니라 저희 이제 메타 광고 비즈니스 계정이 어떻게 성장했었는지 어떤 방법으로 이제 공부를 했고 컨설팅을 받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 이후에 리타겟팅과 트래픽이라고 해서 저희가 어떤 사람들을 타겟팅을 했었고 그래서 트래픽 광고는 어떤 식으로 진행을 했는지 좀 실질적인 이야기를 한 이후에 이제 항상 드는 그 모수를 쌓아야 된다는 그 모수 중에서도 인스타그램 모수는 어떻게 쌓았었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이야기해보고 그래서 인스타 계정은 어떤 식으로 관리했고 그 계정을 키웠을 때 어떤 장점이 있었는지를 이야기한 이후에 가장 궁금해하실 만한 부분들을 이제 질문을 받으면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마케팅 강의를 처음 이제 받고 또 컨설팅을 받았을 때 뭐 로아스나 CPC, 뭐 CTR 이런 단어들을 들었을 때 너무 그게 어색하고 힘든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는데 막 강사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이렇게 질문도 좀 하기가 어려웠었고 그래서 저는 그런 용어들을 최대한 좀 절제하고 자제하면서 쉽게 설명을 하려고 노력할 거니까 좀 더 딥한 부분들이 궁금하시다 하신 분들은 이제 끝나고 Q&A 시간을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정 성장 과정이라고 좀 거창하게 썼는데 사실 시행착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희도 이제 월 100만 원 매출을 했던 쇼핑몰에서 시작을 했었고 지금은 이제 성과를 있었던 거기 때문에 그 성장들이 어떻게 됐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저도 아침 6시에 출근해서 8시에 퇴근하는 직장인데 하루에 뭐 5분도 공부 못할 때도 있었고 그리고 뭐 잘 모르는데도 그냥 막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용기를 드리고자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끼적끼적 이렇게 공부를 좀 했어요. 이렇게 보면 지금 제가 막 공부한 사진인데 지금 거의 한 번에 가린더가 됐지만 제가 세팅해보고 안 되면 지우고 그리고 뭐 이제 대행사에 맡겨봤을 때 성과 한번 기록해보고 안 되면 지우고 근데 뭐 대단하게 한 게 아니라 초등학교 때 약간 연습지 풀듯이 그렇게 연습장으로 남겨놔서 저만의 그런 시행착오들을 겪어왔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스타그램 계정 성장이 어떻게 됐었냐면 초반에는 저명한 마케터 도서들 있잖아요. 마케팅 서적들 뭐 스틱이나 핑크펜이 뭐 이런 거 유명한 거 있는데 저는 뭐 큰 효과는 못 봤습니다. 이런 것도 한번 읽어보고 강의 한번 들어보라 그래서 유튜브 알고 계신 AMPM인가요? 뭐 그런 거랑 쇼핑몰만 마케팅합니다부터 해서 막 다 들어보고 했는데 막 다 내용 다르고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막 이렇게 하다가 제가 이제 컨설팅을 지금 뒤에 계시는 대표님한테 받고 여러 가지 시행착오 끝에 기적의 로아스라고 불리는 1000%를 달성하게 됐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인지 좀 더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이제 성과 보고서인데 혹시 모니터에 나오시나요? 아니면 안 나오실까요? 안 나오시죠? 그러니까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게 이제 페이스북 메타 광고의 성과 보고서라고 하는 페이지입니다. 나중에 대행사를 맡기시든 직접 하시게 되는 이 성과 보고서를 보시게 될 텐데 이 성과가 어떻게 나오고 있고 지금 지표가 어떤지를 나오는 수치거든요. 근데 우측 상단에 보면 지출 금액이라고 아주 심플하게 나와 있어요. 이게 광고비 지출을 얼마 했다가 나와 있는데 지금 이 문구에는 130만 원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광고비를 얼마 지출한 걸까요? 130만 원을 지출한 거죠. 우측 상단에는 기간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 안 보일 줄 몰랐네요. 죄송합니다. 22년도 1월부터 22년도 1월 31일까지 이제 광고 성과거든요. 그러니까 1월 1일부터 1월 31일이니까 한 달 동안 광고비가 130만 원을 썼고 좌측에 보면 구매 전환값이라고 또 심플하게 나와 있습니다. 구매 전환값이 지금 밑에 520만 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렇게로 보면 내가 광고비 지출을 130만 원을 했어. 그러면 구매 전환값이 520만 원이 나왔다는 건 내가 광고비를 130만 원 썼는데 매출이 얼마 나왔다는 걸까요? 520만 원이 나왔다는 겁니다. 메타 광고의 리타겟팅 광고는 이게 핵심이에요. 네가 광고비 얼마 썼어? 나 100만 원. 100만 원 썼을 때 내가 500만 원 나왔어. 그러면 이게 지출했을 때 대비 몇 배 나온 거예요 지금? 100만 원 썼을 때 500만 원 성과가 나왔으면 5배. 네. 말씀해 주시고 계시죠? 이게 복화술처럼 말씀을 하시는 5배가 나오니까 그걸 로아스 몇이라고 하냐면 500%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쇼핑몰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입 대비해서 판매를 어떻게 책정하냐면 한 1.6배에서 1.8배 정도로 하고 있거든요. 그럼 유의미한 로아스가 나오려면 로아스가 380에서 400, 그러니까 즉 3.8배에서 4배는 나와야 유의미한 지금 광고 성과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사진은 왜 보여드린 거냐면 제가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금액이 130만 원이고 그리고 지금 있는 이 광고 전환값이 520만 원이라서 옆에는 393, 로아스가 393, 393%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유의미한 근접치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때가 대행사를 막 갈아탈 때입니다. 22년도 초반이라서 대행사를 막 갈아타면서 좋나요 했는데 제가 이걸 볼 줄 모르니까 전화해서는 매출은 좀 나오시지 않으세요 사장님? 그러니까 조금 나옵니다. 그러니까요 진행할까요? 뭐 이것만 하고 끝날 때 나중에 제가 이제 배우고 나서 보니까 뭐야 지금 로아스 390 가지고 나한테 그렇게 했던 거야? 라고 서운할 수도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대행사를 맡기시는 분들도 무조건 보고서를 보는 방법은 아셔야 됩니다. 말이 보고서지 그냥 숫자 읽는 거예요.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영수증 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자료 제가 톡방에 올려놔 드렸습니다. 카카오톡에서 받으시면 돼요. 네, 요거 내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비장의 무기입니다. 비장의 무기. 로아스 1000% 달성인데 여기 밑에 보시면 지금 금액이 이제 퀴즈랑 같이 갑니다. 금액이 광고 지출액이 2천만 원입니다. 2천만 원. 근데 왼쪽 밑에 보면 구매 전환값이 2억 400만 원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2천만 원 지출해서 2억의 광고 성과를 냈으면 로아스가 몇 프로죠? 1000%입니다. 그래서 기적의 로아스 1000%라고 나와 있고 아마 유튜버의 저명한 마케터라고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이 날짜가 중요해요. 꼭 그 유튜브 보실 때 위에 광고 성과 보고서라고 딱 띄우면 날짜부터 보세요. 보통은 아무리 길어봐야 2주 혹은 진짜 긴 사람들은 한 달. 제가 아까 유동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로아스가 잘 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장기간. 근데 여기 이따 사진 공유 받으시면 아시겠지만 우측 상단에 23년 7월 1일 제가 광고를 직접 제작했을 때부터입니다. 그리고 24년 1월 18일 약 6개월 동안의 로아스가 1000%가 달성했다. 그럼 뭐야? 너는 이거 했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저도 지금 6시에 출근해서 8시에 퇴근하는 직장을 하고 있고 시간을 오랫동안 쏟아붓기가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그때 또 이제 과장님한테 컨설팅을 저도 비용을 지출해 가면서 많이 배웠을 때 얻는 인사이트가 많았어요. 그래서 오늘도 내가 이렇게 질문하기 약간 머쓱할 수 있지만 하나라도 질문하시고 메모 한 줄이라도 얻어 가셔야 이 시간대 대비 로아스가 잘 나오시는 광고가 되실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뭐 지금도 잘하고 있냐? 네, iOS 업데이트가 24년도부터 됐습니다. 이게 뭐냐면 아이폰 유저들은 보안 업데이트를 하게 되면서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픽셀 설치가 제 기능을 하기가 어려워졌어요. 무슨 말이냐면 메타 광고는 이 내 사이트를 방문한 사람들 혹은 구매했던 사람들을 타겟으로 해서 다시 광고를 보내는 시스템인데 그렇게 할 수가 없게 된 겁니다. 보안 업데이트가 되면서 내 사이트에 누가 들어왔었는지 아이폰 유저들은 보기가 어려워진 거예요. 업데이트 한 사람들은. 그래서 지금 메타 광고들 아마 뭐 다른 마케터들이 뭐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메타 광고의 성과가 상당히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타겟팅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어차피 타겟팅 해봐야 픽셀이 잡아주질 못하니 아이폰 유저들은. 그러니까 의류 쇼핑몰들은 대부분 아이폰 쓰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이제 타겟팅하지 말고 넌 타겟팅으로 해서 어드밴티지 타겟으로 해라라고 아마 이제 영상도 제가 최근에 보니까 그런 영상들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맞는 말일 수도 있죠. 어차피 타겟이 안 되니까. 그런데 오늘 이제 인스타노스랑 이런 이야기들을 같이 하면서 참고하시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여전히 타겟을 활용하고 있고 여기 일주일 성과거든요. 일주일. 제가 광고 의뢰를 여기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거 강의 준비했던 4월 29일부터 5월 5일 어린이날까지 일주일 광고 성과를 봤을 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750%의 로아스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230만 원 지출해서 1,700만 원 정도의 매출이 났네요. 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소재 어떻게 만들고 타겟 어떻게 설정했는지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이제 여러 가지 강의를 듣고 도서를 공부하면서 느낀 마케팅의 핵심은 하나로 귀결된다는 걸 알려드렸습니다. 가장 중요한 마케팅의 본질은 딱 하나인데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고객들의 불편함을 내가 해결해 줄 수 있는 소재가 바로 가시적으로 나오는가가 핵심입니다. 내가 이걸 보는 순간 이 내가 생각하는 잠재 고객들의 문제가 바로 해결돼? 라는 게 핵심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이걸 보는 순간 나 이런 게 불편함이 있었는데 이게 해결이 되네? 라는 생각이 들어야 되고 두 번째는 그럼으로써 이거 어떻게 살 수 있지? 라고 하는 구매자 진입장벽을 팍 낮춰주는 거예요. 이게 어차피 우리는 좋은 상품을 팝니다. 그게 교육이 됐든 아니면 상품, 제품을 판매하는 거든 무조건 좋은 상품을 파는 건
디폴트인데 이걸 강매하는 게 아니라 이거 사세요 내가 하고 싶은 얘기 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 당신 이런 문제들 있죠, 고객님 이런 문제 있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를 믿어놓고 그분들이 봤을 때 우와 이렇게 문제 해결이 되네, 어떻게 구할 수 있지? 라고 해주는 게 마케팅의 본질이라는 걸 알려졌어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메타 광고에 적용하기 시작합니다. 이래서 이제 소재 고민 많으시죠. 이게 또 나중에 영상 좀 촬영하신 분들은 항상 물어보십니다. 이게 메타 광고는 소재를 설정할 수 있는 방법이 한 6가지에서 7가지 정도가 돼요. 스토어도 있고 단일 사진, 뭐 슬라이드 엄청 많은데 제가 성과를 봤던 딱 2가지 오늘 추천해 드릴 테니까 꼭 메모해 두세요. 하나는 릴스 광고고 컬렉션 광고입니다. 이 2가지 다 공통점이 뭐냐면 영상이 들어간 소재를 만들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SNS 트렌드를 보시면 아는데 초반에 사실 대표님 아실 것 같은데 SNS 초창기에는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였어요. 그게 뭐였냐면 글이 중심이었습니다. 글이 중심. 트위터 뭐 이런 것들은 글이 중심이었다가 그 다음에 사진 중심이었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상이 중심이 되는 네이버 쇼폼, 유튜브 그리고 릴스로 넘어가게 되죠. 그러니까 광고도 그거에 맞춰서 마케팅도 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잠재 고객들이 갖고 있는 불편함은 A인데 내가 B를 가지고 난 아직도 글로만 할 거야 스레드로 광고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영상이 들어가는 소재가 있어야만 성과가 잘 나올 수 있다. 그래서 대행사에 맡기시는 분들도 영상이 들어간 것으로 바꿔주시는 게 좋고요. 또 이렇게 이제 제가 이제 이야기하면 나중에 오셔서 물어보시더라고요. 아니 영상 제작이 솔직히 어렵다. 전문가들 해서 뭐 크몽이나 이런 데 맡기면 안 되냐고 하는데 저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한번 직접 해보세요. 정말 어렵지 않아요. 예를 들면 제가 고깃집을 하고 있다라고 해도 고기 뭐 이렇게 익는 사진 영상 한번 찍잖아요. 어렵죠. 그냥 이렇게 줌인했다가 줌아웃 해도 되고 요즘은 유튜브에 뭐 영상 쇼포 만드는 거 치면 진짜 수백 개 나옵니다. 그거 하나 보시고 아무거나 뭐 내가 가게 하고 있으면 오프라인 가게 한번 하시고 그거 영상 해놓으시고 제품 상세 페이지에 올라가는 예쁜 사진들, 상세 페이지에 나오는 자세한 문구들 그거 그냥 복붙해서 대행사 보내주시면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아니면 그 복붙해서 내가 광고 소재 만들면 처음에는 어렵지 한 3번 만에 보면 누구나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신기하더라고요. 처음에 제가 광고 만들어서 막 여기다가 오 뭐야 내가 만든 광고가 나오잖아. 신기하더라고요. 그런 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재를 내가 만들어 봐야 나중에 대행사한테 요청도 할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런 문구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핵심은 딱 보자마자 이거 어떻게 사지? 라는 느낌이 드는가 그걸 한번 생각해 두시면 좋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인스타 모수 리타겟팅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듣기만 해도 뭔 말인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퀴즈랑 다시 한번 가면 한번 집중해서 봐주세요. 이 타겟팅이라는 개념이 뭐냐면 제가 여성무료 쇼핑몰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저는 저희 쇼핑몰에 있는 상품을 누구를 대상으로 광고를 노출시키는 게 좋을까요? 여성이겠죠. 그러면 저는 여성을 타겟팅을 했다고 표현을 합니다. 저의 타겟은 여성인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근데 여기서 모수라는 개념이 뭐냐면 이 수많은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한 3, 4천만 될 여성분들 중에서 제 쇼핑몰을 한번 들어온 분들 혹은 제 쇼핑몰에서 구매를 했던 사람들을 이 페이스북 픽셀에서 저장을 탁탁탁탁 빅데이터로 해놓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들 들어왔네 하면서 명단을 쭉 만들어 놓고 구매했던 사람들의 명단을 쭉 만들어 놓고 이렇게 확실하게 구매 가능성이 있는 확실한 집단군을 모수라고 표현을 합니다. 모수. 그래서 이 메타 광고에 입문하시는 분들은 리타겟 광고, 트래픽 광고라는 걸 꼭 들어보시게 될 텐데 이 트래픽이 교통이라는 뜻이잖아요. 이게 모수를 만들기 위한 광고인 거예요. 이미 내 쇼핑몰을 들어온 사람들은 아까 자산으로 유입률이 적다고 했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들어올 일이 없거든요. 사실 광고를 보내지 않는 이상. 그래서 트래픽 광고를 쏘는 겁니다. 내 쇼핑몰만 구경해보세요 하고 메타든 네이버든 어디든 따다다다다 이렇게 광고를 보내서 클릭하는 순간 내 쇼핑몰만 들어와 보게. 그럼 그 순간 픽셀이 뭐한다? 저장해서 이 모수가 10,000명에서 10만 명, 100만 명 쌓일 때까지 계속 모아나가는 게 트래픽 광고인 셈이고요. 그 사람들 그럼 이제 확실한 집단이 딱 생겼잖아요. 3천만 명의 여성이 아니라 내 쇼핑몰을 방문했던 6개월 동안 방문했던 10만 명한테 다시 한번 판매를 하려고 하는 광고를 노출시키는 거. 이게 바로 이 타겟들한테 다시 타겟팅을 한다 그래서 리타겟팅 광고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으리라는 믿음과 함께 인스타 모수는 무슨 개념일지 한번 말씀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 인스타그램을 뭐 한 사람일까요? 방문했던 사람들, 한 번이라도 왔던 사람들 픽셀이 뭐 한다? 저장을 해둔다.
그러면 사실 자사몰보다 훨씬 좋은 거예요. 왜냐면 자사몰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그 트래픽 광고를 돈을 주고 쏴야 뭐 한 장에 100원, 120원 이렇게 이야기 하잖아요. 들어오면 100원, 120원 내가 내면서 들어오게 하는 건데 인스타그램은 사실 그런 시스템이 아니거든요. 내가 좋은 영상 광고를 영상 광고가 아니라 영상을 잘 업로드하면 들어올 법해요, 한 번씩. 그럼 내 인스타 프로필에 방문한 것만으로도 120원 써서 했던 전단지를 그냥 쌓는 셈이랑 똑같은 겁니다. 근데 인스타그램 국내 가입자가 물론 중복 가입자도 있겠지만 지금 국내 가입자가 2,400만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시도 때도 없이 하는 게 인스타그램인데 국내 가입자가 2,400만이 넘었다? 잠재 고객이 지금 폭발한 엄청난 곳이에요. 제가 봤을 때도 보통 인스타 강사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 5년은 앞으로 갈 것 같다고. 근데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틱톡이 있고 뭐 하지만 제가 봐도 아무리 짧아도 5년은 버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인스타이기 때문에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 드리고, 제 실제 여기 더하셀이라고 좀 잘렸네요. 저희 이제 광고고요. 저는 이제 모수를 기간별로 해서 6개월 단위로 끊어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수가 저희 팔로워는 이따 공개해 드릴 텐데 지금 17만 정도 되죠. 이 17만 트래픽 광고를 모수 사가려면 돈 엄청 써야 됩니다. 계속. 근데 저희 한 달에 하루에 2, 3만 원씩 트래픽 광고를 쏜다고 하더라도 한 달에 거의 60만 원, 90만 원인데 그 돈을 지금 안 써도 되는 셈인 거죠. 이렇게 참고하시고, 그러면 이 모수로 리타겟팅 할 때 어떻게 하는 게 좋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사실 이 모수로 할 얘기가 많아요. 이 모수로 해서 뭐 인스타 계정은 어떻게 키워야 된다, 뭐 게시물은 어떻게 해야 된다 할 말이 많은데 제가 그런 부분들 빼고 그래서 영상도 좀 제작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꼭 궁금하신 것들 이제 가감없이 질문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네, 이런 것도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려면 인스타 모수를 쌓으려면 내가 인스타 계정이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있어야 되겠죠. 계정이 있어야 모수를 쌓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인스타그램 계정을 만들어서 활성화를 하게 되면 장점이 인스타 모수뿐만이 아니거든요. 다른 장점들도 있는데 그거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가 인스타그램에 게시물을 업로드하는 것을 통해서 팔로워와 또 팔로워가 아닌 사람들에게 단순하고 직관적인 홍보가 가능합니다. 내가 광고비를 따로 지출하지 않아도 게시물을 업로드하면 팔로워들에게 노출이 되는 거죠. 그리고 팔로워가 아닌 대상들한테도 노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단순하고 직관적인 홍보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엄청난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은 인스타그램은 또 재미있고 다양한 소통이 가능한 이제 그런 플랫폼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 고객들과 소통하면 이벤트 혹은 뭐 고객 문의 정도밖에 없는데 인스타그램은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참여도 있고 투표도 있고 각종 이벤트들도 있고 이거를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는 좋은 플랫폼이에요. 그러니까 팬심을 만들기가 정말 좋은 시스템인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리타겟팅이 가능하다는 건데 이렇게 해서 반응이 있었던 사람들 그리고 방문을 했던 사람들을 모수로 잘 쌓아서 요분들에게 당신의 문제를 해결하러 왔습니다 라고 리타겟팅 광고까지 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팔로워가 늘게 되면 이 팔로워들은 그냥 팔로워가 아니라 팬이 되는 거거든요. 이 팬의 충성고객, 팬심을 활용한 충성고객 확보까지도 아까 말씀하셨던 그 카카오 비즈니스의 채널처럼 플러스 친구처럼 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20, 30대 그리고 40대 초반까지는 인스타그램이 사실 엄청난 효과가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고, 요거는 이제 실제 저희 비즈니스 계정 도달 인사이트거든요. 이게 나중에 프로페셔널 그리고 비즈니스 계정을 만들게 되면 그래서 아까 구글 애널리틱스 설명해 주신 것처럼 계정 인사이트를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계정에 지금 한 달 동안, 최근 30일 동안 얼만큼의 계정이 도달이 됐는지가 나오는데 저희는 사실 뭐 메타 광고를 이미 하고 있으니까 도달률이 높은 것도 사실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지금 49만 명인 거거든요. 4월 달부터 뭐 5월 초반이었을 것 같은데 그때 동안 이미 50만의 계정한테 저희 계정이 노출이 됐다는 거예요. 광고비를 하나도 지출하지 않고 인스타그램만 잘 활성화했을 뿐인데, 그리고 심지어 여기 보면 팔로워한테는 한 3% 가까이인데 팔로워가 아닌 대상들, 나의 잠재 고객이 될 수 있는 사람들, 이미 내 팬이 아닌데 여러 가지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한테도 노출이 쭉쭉쭉 되고 있다는 거고, 또 컨텐츠 유형별로도 나올 수가 있어요. 게시물, 릴스, 스토리가 있는데 저희는 우리 쇼핑몰 치고는 좀 이례적으로 릴스보다도 게시물에 대한 효과가 많이 나온다는 것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저희는 게시물의 호응도가 좋으시구나 하고 좋은 게시물들을 많이 만들고 노력을 하죠. 그래서 저희는 요즘 이벤트를 좀 중심으로 해가지고 많은 게시물들을 만들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이게 대표님들 성향에 맞춰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인스타그램을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냐, 제가 이제
24년 1월에 컨설팅을 같이 했던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근데 뭐 대표님 옛날부터 뭐 쇼핑몰 했다 그러고 하니까 쭉쭉쭉 큰 거지 저는 뭐 그런 거 모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저희 어떻게 컸는지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근데 시간 관계상 게시물 어떻게 하셔야 된다, 이벤트 이런 거 추천드린다 하고 싶지만 가장 중요한 프로필 세팅법만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한 반이라고 봐요 저도. 근데 이 프로필 세팅법은 일단 글로만 한번 보세요. 먼저 인스타그램 프로필의 핵심 중에 하나는 아이디인데 이 아이디를 인스타 감성이라는 얘기 혹시 들어보셨어요? 그런 사람들이 이거 인스타 감성이야 인스타 감성이야. 이게 뭐냐면 약간 허세로움이 있어요 어린 친구들은. 그래서 예쁘고 멋진 이름으로 아이디를 막 하려고 합니다. 어려운 영어 써가지고. 근데 그 많은 고객들은 예쁘고 멋진 이름이 아니라 쉬운 이름을 기억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단순하고 쉽게 아이디를 만들어 주셔야 되고요. 프로필 사진인데 프로필 사진도 뭐 고양이 사진 이런 거 해놓으신 분들 있어요. 아니면 되게 이렇게 개인 사진 이런 거 해놓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프로필 사진은 증명사진 같이 신뢰감을 줄 수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단색 배경에 얼굴이 나오는 사진이나 혹은 브랜드 로고가 이미 제작이 되어 있으시면 브랜드 로고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네임은 이제 진한 글씨로 나오는 딱 한 줄인데 그 한 줄은 우리 브랜드를 나타내는 전광판과 같은 역할이라고 생각하시고 한 줄로 요약한다면 딱 요걸로 하자라는 생각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밑에 4줄 정도 소개를 할 수 있는 란이 있는데 요 4줄을 통해서 우리 계정을 팔로워해야 되는 이유, 당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이유들을 설명해 주는 그런 설득의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이라이트라고 하는 부분들은 여기도 이제 보면 뭐 어디 좋은 곳 여행 갔던 곳 뭐 혹은 뭐 나의 뭐 브이로그 뭐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비즈니스 계정에 그런 거 하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어쨌든 고객들은 내 문제가 그래서 너가 해결할 수 있어 없어가 관건이거든요. 너의 브이로그는 사실 그 인플루언서들은 그게 궁금하지만 저희 같은 비즈니스 계정들은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인플루언서들을 따라하기보다도 하이라이트를 통해서 뭐 저희 브랜드가 갖고 있는 비하인드 스토리라던가 베스트 리뷰라던가 신상 정보와 같은 홍보를 마지막까지 해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래서 인스타그램을 아직 안 하시는 분들의 용기를 위해 저희가 어떻게 키워나가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팔로워 400일 셉니다. 400일 떼고 요때 이제 사진 보면 아직 증명사진이죠. 하고 네임들 이제 한 줄로 더하세요라는 걸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소개 4줄로 제가 막 설득 이런 거 이야기를 했는데 보시면 어떠세요? 아마 뭐 각자 이렇게 여러 생각이 드실 텐데 인스타그램은 그 팔로워를 하는데 고객들이 5분이나 10분 정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거 팔로워 할까? 뭐 괜찮은 계정 같은데? 할까 말까? 이렇게 생각 안 하고 쑥 한번 프로필 보고 나한테 도움 될 것 같다 하면 한 20초 안에 팔로우하고 도움 안 될 것 같은데? 하면 바로 언팔합니다. 그게 바로 인스타그램의 이 잔혹한 시장이기 때문에 이 프로필을 만드실 때는 무조건 처음 온 사람의 입장에서 팔로우 할 법하다 라는 걸 생각하면서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도 뭐 브랜드 로고도 바꾸고 아직은 조금 미흡합니다. 아직은 조금 미흡하고 900을 넘어 2,500을 달성하게 됐다가 4,000 뭐 이렇게 뭐 쭉쭉쭉쭉 넘어가고 쭉쭉쭉 넘어가다가 이제 24년 1월에 드디어 1만을 달성하게 됩니다. 24년 1월에 1만을 달성하는데 여기 1만까지 얼마나 걸렸냐, 이 뒤에 있는 사진들 아직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프로필 세팅을 하기 전까지는 3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저희가. 근데 저희는 맞다, 요것도 꿀팁인데 인스타그램 하시다 보면 이런 유혹이 생깁니다. 내가 팔로워가 좀 그래도 있어야 사람들이 팔로워 하는 거 아닌가 해서 팔로워를 사고 싶어져요. 크몽도 있고 스마트 스토어도 많고 팔로워 살 수 있는 방법이 정말 많은데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그걸 하는 순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저희 인스타그램 방문했던 사람들을 보수로 쌓아서 그 사람들한테 리타겟팅을 할 수 있는 건데 타겟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어차피 관심 없는 사람들인데 강제로 인스타그램 그 팔로우를 산 사람들이라서 제대로 된 모수가 아닌 셈이 되는 거죠. 어쨌든 순수한 노력 피지컬로 쭉쭉쭉 모아서 3년 동안 1만을 만든 후에 1만이 되었을 때 드디어 프로필을 바꿉니다. 그래서 여기 1만 때까지만 해도 뭐 저희가 뭐 몇백 장 돌파한 거다, 저희가 하고 싶은 얘기를 막 했어요. 그렇게 했다가 이제 그 다음에는 이벤트, 가장 중요한 이제 딱 볼 수 있는 이벤트를 게시물로 하고 위에 있는 내용들부터 쭉쭉쭉 바꿔 나갔습니다. 지금 아마 나중에 카톡 보시면 아실 텐데 프로필 사진은 이제 개인 사진들에서 브랜드 로고로 바꾸게 되었고요. 그 밑에 저희의 한 줄로 네임을 빡 더하세요. 통통역 빅사이즈 쇼핑몰 정체성 바로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약간 감성적인, 여성들이 좋아하는 감성적인 글귀 하나에 이제 통통녀들이 갖고 있는 그런 불편함을 해결해주기 시작합니다. 체형 커버룩 이런 거 필요하시죠? 이런 거 타타타하게 하시면 좋습니다. 저희가 추천해드릴게요.
그리고 가입하시면 저희도 바꿔야겠네요. 아까 과장님이 그런 거 하지 말라 그랬는데 가입하면 2,000원 쿠폰 줍니다. 신상 5% 할인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이렇게 넣고 그리고 이제 저희는 또 저희가 어필하려고 했던 건 인스타그램 DM 문의 안 받는 쇼핑몰이 많습니다. 귀찮거든요, 사실. 되게 번거롭고 DM이니까 막 막말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저희의 장점으로 저희 DM 문의도 가능하니까 한번 보세요. 20초 안에 설득을 쭉쭉쭉 해 나가는 겁니다. 베스트 상품들 궁금하시죠? 이것도 한번 보시고요. 좋은 알림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는 늦으면 항상 이렇게 알려드려요. 뉴 상품들이 있고요. 베스트 리뷰들도 있고 한번 보세요. 이벤트 다양하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라고 20초 안에 프로필로 설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팔로우를 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5월이 됐는데 1.7만을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올해 되면서 올해 이제 1만 딱 찍었을 때 와, 이렇게 벅찬 마음과 함께 이걸 적용하면서 올해 2만을 넘는 걸 목표로 하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 무난하게 넘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무난하게. 그래서 이 프로필을 작성할 때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건 꼭 메모해 두세요. 첫 번째는 인스타그램 프로필은 팔로워들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닙니다. 날 이미 팔로우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쓸 필요는 없어요. 그 사람들은 제 프로필을 다시 오시지 않거든요. 무조건 처음 온 사람의 입장에서 20초 안에 설득이 되는가? 요것만 생각하시고 프로필을 만들어 주시면 지금보다 훨씬 더 예쁘고 그리고 훨씬 더 매력 있는 프로필을 만드실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제가 목표가 인스타그램 2만 돌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2만 돌파라고 말씀드렸는데 또 하나 목표 세웠었던 게 저희도 월 매출 이제 100만 원 쇼핑몰로 시작했습니다. 20년도에 했고 그리고 저는 사실 이런 사업에 대한 불신이 컸어요. 아니 저는 안정적인 직장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마음만 있었고 사업은 너무 힘들고 아무나 하는 게 아닌 것 같고 막 이랬는데 하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 적용하고 공부하고 시행착오 듣다 보니까 되더라고요. 그래서 23년도에 저희가 드디어 월 3천만 원 매출을 발생시켰다가 24년도에 들어서면서 이제 아니라 인스타 2만 돌파 목표와 함께 같이 세웠던 게 월 매출 1억을 한번 해보자. 해볼 수 있겠다. 한번 해보자. 이렇게 했는데 작년이래. 저번 달에 됐어요. 드디어.